집을 짓다 보면 가장 불안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인데요. 기초는 문제가 생겨도 나중에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한번 기준이 어긋나면 수정이 쉽지 않기에 건축주분들께서 가장 신경 쓰시는 공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공정인 터파기 과정부터 보람공사 현장에서 기초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터파기 작업은 기초의 중심선과 외곽선, 바닥 기준 높이를 모두 잡아 정확한 측량이 선행된 뒤 진행합니다. 기준점 없이 무작정 굴삭기를 집어넣는 건 불량 시공의 지름길이기에 측량할 때 주의하죠. 또한 굴착 중간중간 집안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시로 굴삭 깊이와 경사도를 조정해가며 조심스럽게 파내려갑니다. 기준보다 얇게 파면 하중이 제대로 분산되지 않고 깊이 파서 다시 흙을 되메우게 되면 압축력이 떨어져 기초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터파기를 정해진 깊이만큼 파면 끝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은 위에서 보는 것과 달리 아래로 내려갈수록 성질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겉은 단단해 보여도 조금만 파면 물을 먹은 흙이 나오거나 반대로 자갈층이나 안반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상태를 계속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땅을 파는 과정은 단순한 작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건물 전체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첫 단계를 누구보다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그 위에 진심을 더해 앞으로 이 공간이 오랫동안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터파기가 끝난 직후의 땅은 생각보다 매우 불안정합니다. 발로만 밟아도 울퉁불퉁해지고 굴삭기나 작업자가 움직일 때마다 바닥 높이가 미세하게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철근을 놓으면 위치도 틀어지고 기초 두께도 들쭉날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잡석을 깐 흙 위에 P필름 비닐을 깔고 얇게 콘크리트를 한 번 더 깔아 바닥을 고정된 기준면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죠. 그로 인해 타설로 바닥 높이가 완전히 정리되고 이후 모든 기초 작업이 이면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 버림 콘크리트는 건물을 받치는 구조물은 아니지만 그 구조물을 정확히 만들기 위한 바닥 눈금자 역할을 하는 과정입니다. 2단계가 깔끔해야 기초의 두께, 철근 위치, 전체 수평이 모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버림 콘크리트는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물이 아니라 기초 공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바닥 기준면이기에 얇게 타설합니다. 이 작업의 목적은 강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흙바닥을 평평하고 단단하게 정리해서 철근 위치와 기초 높이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함이죠. 만약 이걸 두껍게 치면 오히려 기초 높이가 달라지고 구조 설계와 어긋나게 되며 불필요하게 콘크리트만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설계된 기초 높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버림 콘크리트는 필요한 만큼만 얇게 타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버림 타설은 일반 타설처럼 철저한 다짐이나 고강도 콘크리트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평과 균일한 두께 확보, 그리고 완전한 양생은 그 어떤 구조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완공 후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바닥 아래이지만 버림 콘크리트가 없다면 구조물 전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건축은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바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버림 콘크리트가 단단히 굳은 바닥 위로 본격적인 철근 배근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공정 중 하나가 바로 철근 절곡인데, 현장에서 직접 절곡기를 이용해 정확한 형상으로 만들어 배근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절곡 철근들이 서로 맞물리며 기초 전체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연결 구조가 됩니다. 만약 철근 배근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기초 바닥은 외부 하중에 쉽게 균열이 생기거나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압축력에는 매우 강하지만 인장력에는 상대적으로 약하기에 지진이나 바람과 같은 수평 하중이 작용할 경우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철근이 콘크리트의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두 재료가 함께 작용함으로써 구조물 전체의 강도와 내구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따라서 철근 배근 작업은 단순한 시공 절차가 아닌 건물의 안전성과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 공정이죠. 그리고 많은 분이 철근을 많이 넣으면 더 튼튼해지지 않나요? 라고 묻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함께 힘을 나눠받도록 설계되어 있기에 철근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오히려 콘크리트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빈틈이 생기고 구조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철근 사이 간격이 너무 좁으면 콘크리트가 고르게 감싸지 못해 부식이나 균열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철근의 양과 간격은 구조 계산을 통해 정해진 최적의 배근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초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건물의 구조는 H빔 철골 구조이며 기초가 완료된 후 높이 4m 이상의 철골 기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철근 배근 작업 시 가장 집중해야 할 작업이 바로 철골 기둥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는 철골 앙카 볼트 매립 작업입니다. 철골 베이스 앙카는 기초 속에 묻혀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후 철골 기둥을 지탱하는 구조적 핵심이 됩니다. 작은 볼트 하나의 오차가 전체 구조물의 수직도와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어느 공정보다 신중하게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죠. 말 그대로 콘크리트 기초와 철골 기둥을 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연결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게 설치되는 게 아닙니다. 정밀한 측량과 현장 용접 수직 정렬이라는 고난이도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우선 설계 도면에 따라 H빔 기둥이 올라갈 위치를 하나하나 표시합니다. 이때 위치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기둥이 뒤틀릴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업합니다. 측량이 끝나면 철골 기둥을 받쳐줄 베이스 플레이트를 정확한 위치에 임시 고정합니다. 이 플레이트는 단순히 철근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타설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하부 철근과 용접을 통해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플레이트와 철근을 하나하나 맞대고 고열로 정밀하게 용접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플레이트가 수평을 정확히 유지한 채 흔들림 없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정된 플레이트 위에 베이스 앙카 볼트를 삽입하고 다시 한번 용접을 통해 완전히 고정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중에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전체 철골 구조의 정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 과정은 세심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용접하고 수직을 잡고 위치를 확인하며 베이스 플레이트가 기초 위에 정확히 고정되면 비로소 철골 기둥이 제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번 콘크리트를 부어버리면 되돌릴 수 없죠. 그래서 이 시공은 훨씬 더 정밀도와 집중력, 그리고 경험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멈춰있던 펌프카가 서서히 팔을 펼치고 레미콘 차량이 자리를 잡습니다. 곧이어 철근 사이로 묵직한 회색 콘크리트가 천천히 흘러들기 시작하죠. 지금 이 순간부터는 모두 콘크리트 속에 묻히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평한 한 장의 바닥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준비와 정밀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셈이죠. 콘크리트 타설은 단순히 붓는 작업이 아닙니다. 붓는 속도와 방향, 그리고 다짐 방법까지 모두 구조물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작업자들은 펌프 호스를 조정하며 균형 있게 분배하고 콘크리트가 유로폼 안에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천천히 이동하며 타설을 진행합니다. 너무 빠르게 부으면 콘크리트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유로폼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 벌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타설 속도와 분배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시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진동 다짐 작업입니다. 진동 다짐기는 콘크리트 내부에 생긴 공기층을 제거하고 철근과 콘크리트가 빈틈없이 밀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두 사람이 한조가 되어 작업합니다. 한 명은 진동기를 직접 잡고 콘크리트가 타설된 부분에 삽입해 공기를 제거하고, 다른 한 명은 그 옆에서 호스를 보조하거나 진동기의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콘크리트가 고르게 다져지도록 협력합니다. 이때 진동기를 너무 오래 한 자리에 두면 콘크리트가 분리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짧게 사용하면 내부에 공기층이 남아 공극이 생길 수 있기에 적절한 시간과 깊이, 움직임을 유지하며 반복적으로 다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시간이 지나며 콘크리트 내부에 작은 빈틈들이 생기고 결국 구조물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설에서 진동 다짐 작업은 가장 중요한 공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설이 일정 높이까지 이루어지면 표면을 고르게 정리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미장고대는 콘크리트를 단순히 평평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높이 기준선을 맞추고 향후 구조물 위에 올라갈 마감재의 수평 기준이 되도록 바닥을 정교하게 정리하는 도구죠. 한쪽에서는 콘크리트가 흐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진동 다짐기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작업자들이 미장을 하며 바닥을 정리하죠. 이 모든 움직임이 동시에 집중력 있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한층 한 구역씩 차례로 콘크리트가 깔리면서 철근과 유로폼으로만 가득했던 현장 바닥이 이제는 하나의 단단한 회색판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50평 규모의 철골 건물 기초공사 과정을 단계별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초공사는 건축의 시작이지만 사실상 건물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람공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에도 오차없는 시공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고객님께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철골공사부터 실내 마감까지 모든 공정을 투명하게 영상으로 담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이나 관심 있으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언제든 전화 문의 주시면 정성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